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는데요. 이야, 인도네시아 정말 여기 대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충격적인 소식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프랑스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대대적인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KFX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10월 21일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라팔 전투기 거래 이야기가 상당 수준까지 합의됐다고 한국일보가 1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자카르타 특파원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의 판매와 4.5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을 제안했으며 프라보오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흡족했으며 라팔 구매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구매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올해 1월이었는데요. 프라보오 장관은 당시 라팔 구매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소문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로 급격히 기운 것은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던 프라보오 장관이 확인한 결과 유로파이터 중고기 구매는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뿐더러 기술 이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라팔 구매는 비용 부담은 있지만 파격적인 절충 계획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이 현재까지 약 3천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6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후 KFX 탈퇴를 선언할 경우에 KFX 양산 수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대폭 상승과 사업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야, 인도네시아는 뒤통수 통수 치는데 선수인가 봅니다. 지난 10월 20일경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를 사기 위해서 그 협상하러 갔어요. 근데 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행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게 아니고 편도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렇게 경유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 말은 뭐냐? 애초에 오스트리아 갈 때부터 유로파이터를 완전 확실하게 구매해서 오겠다. 이게 아니고 간 한번 떠보고 그리고 프랑스 가서 또 오스트리아를 또 이 지렛대로 해서 또 간 떠보고 이렇게 오겠다. 이런 스케줄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유로파이터 도입해가지고 그 완전히 사기당해서 사기인지 비리인지 하여튼 그래서 이 공대공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 한 발만 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유로파이터 그동안 운영하다가 가동률도 떨어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거 팔고 다른 전투기를 사자 그리펜을 사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를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고 하이급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미들급 로우급 시장에 KFX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난주에 제가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F-35 도입하고 싶다라고 오퍼 넣었다. 그래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안 돼. F-16V나 해.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라팔 합의하고 온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야,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라팔 이제 끝물이죠. 그래서 프랑스 해군, 프랑스 공군이 쓸 물량 지금 다 생산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스에 라팔 열대 수출하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라팔 수출을 해놓았고, 이제 이런 실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끝물입니다. 더 이상 살만한 나라도 이제 크게 없어요. 워낙 비싼 전투기고, 이제는 4세대, 이 4.5세대가 아니고 5세대 스텔스 시대고, 이제 6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격 비싼 5세대 전투기에 필적하는 가격인 이 라팔을 살 나라가 이제 크게 없죠. 그래서 이거 끝물인데 이거 어떻게 좀 아주 아름답게 손 털고 퇴장할 수 없을까? 라는 차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기술 이전까지 파격적으로 하겠다. 이 말은 뭐냐? 라인 뜯어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라인 뜯어서 주고 어차피 라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프랑스는 다 지금 썼으니까 도입을 다 했으니까 라인 뜯어서 주면 그 라인 값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에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리고 그 해외 판매할 수 있는 자격까지 줄게.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끝물인, 완전히 끝물인 그런 생산 라인을 뜯어가지고 외국 국가에게 주고 덤태기 씌우고 팔고 이렇게 해왔던 전력이 있죠. 바로 우리 한국의 수련입니다. 수련이 1977년도에 만들었던 쿠거 그 헬기를 개량한 게 이제 수련 아니겠습니까? 그걸 라인 뜯어와서 카이에 깔아서 지금 카이가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우리 한국 육군 또 한국 해병대 다 말아먹고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더 말아먹는 거. 또 이제 그 유로콥터에서 중소형 헬기죠. H155, 155. 그것도 라인 뜯어서 또 주고 니들이 또 팔고 해외 판매까지 해. 수련 도입할 때 해외 판매 뭐 몇 대 예상. 지금 해외 판매 가능성이나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한기호 의원실 가서 이 수련 관련한 해병대 기동 헬기 관련한 세미나 하고 왔는데 그게 그 방사선 담당자 그리고 이 수련을 실제로 처음부터 3파 효과를 했던 전임 방사청 최고위 직급의 연구원 분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해외 팔 가능성 없다 이겁니다. 감항 인증도 못 받고 가능성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수련을 도입할 때는 뭐 아름다운 장밋빛을 내놨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외 판매 얼마, 생산 유발 효과 얼마 했죠. LCH 마찬가지입니다. 이 H1호 완전히 이제 끝물 이제 끝났죠. 이 체급은 이제 그렇게 해서 덤태기 씌웁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게 라팔 라인 뜯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형편되고 능력되면은 팔어 해외에. 인도네시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게 CN235 수송기 쓰지도 못하는 거 덤태기 씌워서 팔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딜을 인도네시아가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이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는 이제 사실 끝난 거고 그러면 라팔을 도입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라인까지 뜯어와서 만약에 라팔을 인도네시아가 생산한다면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의 KFX 물량 50대 한다고 했던 거 그거 킬하고 그리고 이제 라팔 쪽에다가 예산을 더 부어서 라팔을 추가 생산하면 우리 KFX는 50대, 우리 한국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공군 50대에서 170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맞췄는데 이거 이제 빠지고 나면 우리 한국 공군의 KFX 가격 왕창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미래의 잠재적 적이 될 수 있는 또 자기네들이 라팔 생산하면 KFX하고 또 경쟁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KFX 경쟁력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인도네시아 머리 굴릴 수 있죠. 야 정말 참 기가 찬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말로 라팔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한번 두고 보겠고 이게 만약 된다면 우리 KFX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드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를 등에 업고 인접한 아르메니아를 치열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영공에서 러시아군 공격 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각으로 11월 9일 오후 5시 30분 아르메니아 인근을 비행 중이던 러시아군 밀-24 공격 헬기 한 대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군 호송대를 엄호하던 밀-24 공격 헬기가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어 추락했다라면서 이번 사고로 승무원 2명이 즉사했고 1명이 중상을 입고 본국으로 후송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에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즉각 고해 성사에 나섰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 장관은 11월 9일 야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메니아 상공에서 지극히 우연으로 인해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라면서 러시아군 공격 헬기를 오인해 공격한 것은 아제르바이잔 병사가 맞으며 최근 이 지역에서 아르메니아군의 공격이 심해 잔뜩 긴장한 군인들이 벌인 실수이자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러시아 측에 깊은 사과를 전하고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과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라며 러시아 측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번 조치는 아르메니아와 가까운 러시아가 헬기 격추 사건을 빌미로 이번 사건에 개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자국 헬기가 격추되고 군인이 사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푸틴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지금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는 동방전교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종교가 같죠. 그래서 친러 국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이죠. 그래서 친터키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종교가 개입되어서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 휴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이 전쟁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이 지상군이 뭔가를 호송하고 있는데, 이 호송대를 하늘에서 엄호하는 러시아 공격 헬기가 이렇게 호송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국경 근처에서. 그걸 이제 아제르바이잔 병사가 보고 저 밀24? 밀24 내가 교육받았을 때 아르메니아에 11대 있는데, 그러면 저게 혹시 그 11대 있는 밀24 그가 중에 하나? 야, 이거 대박인데? 하고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쏴버린 겁니다. 격추되었죠. 그래서 이 밀24 보시듯이 여기 이제 무장사와 조종사에서 2명이 타고 뒤에 후방 캐비넷도 병력이 탑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또 병력이 1명 있었나 봅니다. 2명이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 후송됐는데, 이러고 나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격추시켰다 하고 보니까 이 호송대가 자네 처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러시아거든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 아제르바이잔은 큰일 나는 거죠. 지는 거죠. 자기네들이 군사력이 아르메니아보다 더 센데 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해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 이거는 실수다. 정말 미안하고 보상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 러시아 내부의 반응은 완전히 그냥 지글지글 끓은 겁니다. 어디 감히 아제르바이잔이 우리를 공격해? 이렇게 해서 아제르바이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러시아 내부의 SNS나 이런 데서 아주 여론이 들끓다가, 이렇게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진짜 손이 팔이 되도록 빌고 나니 이제 러시아 군에서 공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2명의 승무원이 즉사한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서 아제르바이잔이 더 큰 어떤 그 비극을 당하지 않게 신속하게 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이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오직 조국과 국민을 구하겠다라는 신념으로 그렇게 정말 참 체면 다 상하지만 참 모양새에 빠지지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이 모습에, 이게 어쩌면 올바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아제르바이잔 더 이상 큰일이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밀24 러시아군은 자기 나라끼리 서로 격추시키는 수-27도 있고, 자기 나라끼리 또 파괴시키는 T-90 전차도 있고, 또 괜히 옆에 갔다가 옆나라, 아주 힘없는 옆나라에서 쏴서 이런 대형 공격 헬기 격추되기도 하고, 러시아 요즘 많이 격추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